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어제는 대출하면서까지 자영업에 들어온 대출 과정, 그리고 어느 정도 대출을 해서 자영업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자영업에 들어오기 전에 과연 제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에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결혼을 하신 맞벌이 부부가 아닌 외벌이 부부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이 가는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저는 24살 때까지 열심히 놀았습니다. 정말 인생 재밌게 열심히 놀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후회가 되는 거죠. 남들 열심히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대학교 때도 열심히, 그래서 대기업도 들어가고, 친척들 중에서도 누구누구는 이렇게 들어갔다, 누구는 한전에 들어갔다, 누구는 댐에 종사하는 관련 직종에 들어갔다, 반공기업 이런 쪽으로 취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배운 것도 없고 컴퓨터 전공을 또 나왔기 때문에 뭐라 할 그 아이템적인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20살 때 유튜브가 유행했다면은 편집자로서 그쪽 길을 걸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커질지도 몰랐고, 벌써 16년 전이고 편집 과정을 배우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나 했어요. 그때 아마 컴퓨터 전공 과를 나오신 선배님들은 사진관에 포토샵 이런 거 그런 쪽 웨딩 그런 쪽 그 사진 보정해주는 그런 걸로 많이 일을 부업으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딱히 미래가 없다 생각을 해서 컴퓨터 쪽으로 계속 나아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헛문만 판 거죠. 그렇게 26살 때까지 이런저런 그냥 알바만 대충 하면서 그냥 남들과 똑같이 군대 갔다 오고 재밌게 그냥 놀면서 지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일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4살 때까지 열심히 놀고 5살 이제 24살 때부터 이제 일거리를 찾아요. 대부분 가까운 공장을 많이 찾잖아요. 당장 취업하기도 쉽고, 그리고 나를 바로 써줄 수도 있고, 돈도 필요하고, 그게 대부분 돈이 필요하니까 한 달 정도 일하고 또 그만두고, 한 달 정도 일하고 그만두고. 왜냐? 여기를 다녀봤자 내가 미래에 대한 내 시간을 투자할 그 값어치를 못 느끼는 거죠. 왜냐면 기본 시급에 정말 일이 힘들고 그런 직종들만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데를 계속 찾기 시작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은데,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에 돼야지 직장을 계속 다니지, 내가 만족 못 하는데 계속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나이도 젊고. 그렇게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취직을 해요. 그 공장은 이제 800%의 성과금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동차라는 거는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추락을 하고 있어요. 왜냐? 내연기관이 사라지면서 전기차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거리가 지금도 줄고 있고 제 친구도 다니지만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런 보장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이 공장에서만 지금 있을 게 아니라 투잡을 하든 아니면 대리운전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벌어야지만 생계가 유지가 되고 돈도 모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알아본 게 이제 PC방을 알아봤고요. PC방을 알아봤을 때 이 사장님이 저에게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권리금으로 3천만 원. 컴퓨터가 50대 정도 있었고 상당히 좀 노후된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이제 이자나 책상 같은 경우는 청소만 깨끗이 하면 어느 정도 새 거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컴퓨터가 많이 노후된 거를 제가 알고 있었죠. 왜냐면 사양을 보면 아니까. 3천만 원을 중고로 팔아도 60만 원씩 쳐서 50대면은 3천만 원 나온다, 이거 팔아도. 그러니까 이거 싸게 주는 거다, 이렇게 저랑 얘기를 주고받다가 다음에 한번 다시 들린다고 하고 권리금만 묻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2주 뒤에 다시 찾아갔어요.
왜냐면 저도 할 마음이 있고 투잡을 해야지만 제가 이제 생계가 유지가 되니까. 다시 갔을 때 이제 그 PC방에 이제 여름 때였는데 그 청장형 에어컨에서 물이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위로 떨어지다 보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그 가게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는 계약을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왜냐면 저도 사회 초년생이고 따지면 뭐 이런 자영업에 관련된 뭐 일 자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그냥 권리금 3천만 원이면 그게 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왜냐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거를 차리려면은 더 많이 돈이 깨지니까 이 정도로 해서 돈을 조금만 더 가져가면은 월급이랑 보태면 나 혼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그때 일하는 시간을 보면은 회사에서 8시간을 할 생각이었고 퇴근 후에 PC방에서 12시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남는 시간이 4시간 정도 남는데 그걸 이제 쪽잠을 자면서 생활을 하려고 했고 주말에야 어차피 알바생을 뽑아도 풀로 돌려도 주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손님이 많이 오니까 주말에만 쉬고 평일엔 이렇게 돌리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PC방을 하려다가 포기하게 됐죠. 그 물 떨어지는 사건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었는데 뭐 일단 안 하게 됐어요. 안 하게 되니까 이제 투잡을 뭘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와이프한테 맞벌이를 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되게 싫어했죠, 처음에는. 왜냐면 처음부터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애도 봐야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맞벌이를 하자고 하니까 좋아할 여자가 없잖아요. 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는데 뭐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350, 400 정도 타도 정말 돈이 금방 없어져요. 정말 쓸 곳이 너무 많고 그다음 놀 곳도 많고 아이가 있으면 또 돈도 많이 들고 정말 이렇게 많이 드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나 혼자 연애할 때는 뭐 300만 원, 400만 원만 있어도 데이트하고 충분히 한 100만 원씩도 모였는데 이게 하나에서 둘이 되니까 또 둘에서 셋이 되니까 돈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택한 게 투잡을 못 하니까 장모님 집을 이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이제 어떻게 도와줬냐면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은 뭐 12시간이죠. 일하는 시간은 10시간 반이지만 회사에 묶여 있는 시간은 12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야간 교대니까 아침 8시에 퇴근할 때가 있고 저녁 8시에 퇴근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녁 8시에 퇴근할 때는 원래 집으로 가고요. 아침 8시에 퇴근할 때는 장모님 집으로 갑니다. 그럼 장모님 집으로 가면은 아침 8시에 퇴근해서 한 15분 거리이기 때문에 9시 정도 씻고 나면 잠을 청해요. 그 다음 10시, 11시, 12시 3시간 쪽잠을 자고 저를 이제 깨웁니다. 그럼 이제 점심 장사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 빡시게 하고 설거지, 홀, 배달 다 멀티를 떼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다가 잠을 자서 다시 또 야간 출근을 하고 이걸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 전에 일 도와드린 거는 3년 정도 일을 도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거의 출퇴근을 하다시피 한 거는 거의 1년? 그때 이제 자영업의 재미를 느꼈어요. 솔직히 자영업 자체를 저는 20살 때 하려고 그때부터 청바지 장사도 했었고 제 목표는 자영업이었어요. 20살 때부터 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돌하게 20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나는 무조건 장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당돌하게 그때 화를 내면서 말을 했어요. 아빠한테. 왜냐면 부모님이 누가 장사하겠다는데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제 가게 오픈할 때도 처음에 말을 안 했어요. 한 달 뒤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오셔서 손님이 많은 거를 보고 안심을 하고 그 다음 제가 월 1,000만 원 벌어가기 영상을 계속 찍는 이유도 그 안심을 하시라고 찍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일을 도와드리다가 하시는 일이 중국집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중국집을 보시면은 짜장면이 나와도 뭐 거의 퍼서준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짬뽕도 많이 끓여놓고 퍼서주는 매장이 있는 반면
일일이 볶아서 이제 주문 들어올 때마다 볶아서 주는 매장이 있어요. 근데 장모님 가게는 일일이 볶아서 주는 매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면도 삶아야 되지만 이걸 또 볶아야 되니까 이 손목도 되게 무리가 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되게 힘들어 보였죠. 그래서 이제 고깃집을 업종 변경을 시켜 드리려다가 그게 이제 틀어지면서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엔 맞벌이 아니면은 자영업의 선택이 그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봐요. 저는 제 기준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맞벌이가 아닌 차라리 자영업 쪽으로 들어가서 돈을 조금 더 벌어보자. 저의 목표는 원래 5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는 매장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장사만 잘 되면은 돈이 벌리는구나를 알았고,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이 버니까 참 기뻤죠. 와, 내가 이렇게 버는구나. 왜냐면 회사 생활 하면서는 절대 벌 수 없었는데, 와,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즐겁고 출퇴근길이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한 게 출퇴근길. 그래서 제 친구한테 항상 말을 하는 게, 카마로 있잖아요. 카마로나 아니면은 벨로스터 N 팝콘 튀기는 거, 그걸 이제 출퇴근 때 막 끌면서 출퇴근을 하면 더 기쁠 것 같은데, 일단 세금 혜택도 안 되고 효율이 나쁘잖아요. 차가 살 수는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그냥 카니발을 저는 샀죠. 그래서 좀만 이제 카니발 좀 타다가 더 늦기 전에 나중에는 이제 카마로 한번 끌어보고 싶어요. 어떤가, 출퇴근이 더 행복한가. 그렇게 이제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결정적으로는 돈이 딸려서 창업한 게 맞아요. 네, 자영업도 좋아서 한 거지만 돈이 벌리질 않으니까 회사 생활을 해서. 그래서 맞벌이 아니면은 자영업이었는데 자영업을 선택해서 저는 다행히 안 망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만족하는 부분 하나는 제 와이프가 뭐 5시 반에 출근을 해서 8시 반, 많이 저를 도와줘야 3시간 도와주거든요, 하루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제일 저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맞벌이 하면은 8시간이나 뭐 6시간, 뭐 짧은 시간대 일도 있겠지만 3시간 정도 일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도 그 면에서는 만족을 하고, 왜냐면 낮에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 시키면은 그것도 짜증나서 같이 일을 못 하죠. 그래서 다음 장사에는 저 혼자 하는 업종으로 선택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도 뭐 새로운 거를 뭐 하나 더 해볼까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 때문에 무서워서 도전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가 커피도 생각을 해봤고, 일단 저가 커피가 한 군데에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은 네 군데 있고요. 백다방도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이번 연도에만 네 군데가 저가 커피가 생겼고, 제가 일하는 곳에는 저가 커피가 하나. 도전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이 뭐 순이익적으로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배달 삼겹살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인건비에 있어서는 2명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지 오토로 운영이 되면서 혼자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저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이 벌어보고 한번 자영업 시작한 거 좀 더 크게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저는 자영업에 있어서 바로 시작한 것보다 저는 장모님 가게를 3년 정도 도와줬기 때문에 이 손님 응대하는 거랑 고객 받는 거 뭐 이런 거, 뭐 진상 손님 이런 거를 벌써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픈할 때도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고, 아무튼 처음 장사하는 것보다 경험을 해보고 창업을 하는 게 좋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